네, 지금부터 제82회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덕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크리스 아카데미 센터장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덕클럽의 총무이사 김숙경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덕클럽은 지난 1995년 설립 이후 우리 대덕 연구단지를 주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 방안과 또 미래지향적인 과학 정책을 제시해오고 또 2007년부터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공동으로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6일에 이곳 UST 대강당에서 81회 이노폴리스 포럼과 함께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우 뜻깊은 행사로 100여 명의 과학기술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이노폴리스 포럼을 지원해 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우리는 R&D 예산 삭감 파동으로 흔들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국가 R&D 예산이 내년도에는 5조 9천억 원이 증액이 되어 35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996년에 도입되었던 그 정부 출연기관의 PBS 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연구과제 중심 운영 제도가 단계적 폐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오늘부터라고 이렇게 신문기사에 나더라고요. 12월 8일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2026년 내년부터는 공공연구 현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변화와 이런 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을 심의 조정하시는 그 일을 총괄하시는 과기정통부의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을 모시고 초청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대덕 특구에 여러 그 기관장급 리더분들과 또 많은 과학기술계 선배, 후배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쁜 일정으로 모시기 어려운 우리 차관님을 모셔서 그 강연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한 포스트 PBS 시대에 우리의 높은 관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강연과 패널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는 소통과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대덕클럽의 13대 이대성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대성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회장 이대성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으신 김숙경 총무이사님께서 워낙 소개 시작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사실 없긴 합니다. 조금 좀 부연하자면 아까 우리 김숙경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5년도에 설립이 돼서 올해 3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회장직을 맡게 됐을 때
그 30주년 행사가 있는 거 알았으면 아마 끝까지 고사를 했을 텐데 모르고 그냥 맡아서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회원님들 또 연구단지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날 참석해 주셔서 저희 대덕클럽이 지난 30년 또 특히 지난 10년간 어떤 일을 해왔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잘 설명하는 또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됐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행사가 비교적 잘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그 격변의 한 해였죠. 우리 리더십도 바뀌고 또 뭐 미국 대통령도 바뀌고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이슈들로 항상 뉴스가 뉴스에 보도되는 것들이 정말 저희들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 정권에서 과학기술계의 희겁이 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혼란과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된 지 벌써 6, 7개월이 돼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올해 설정하는 예산을 갖고 과학기술계가 다시 이제 힘차게 재출발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기에 우리 박인규 혁신본부장님 모시게 된 거는 정말 저희로서는 뜻깊은 그런 강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혁신본부장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인사 말씀 이렇게 마치고 또 바쁘시지만 저희들 토론까지 계속 참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 강연 뒤에 기타 넘는 의견들을 또 제시하고 같이 또 교환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올해 마지막 네 번째 포럼을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패널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자들과 함께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진 촬영 뒤에는 그 패널 토론을 위해서 단상 정리를 하고 패널 토론은 5시 2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5분 정도 지금 좀 딜레이 됐는데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패널에 참여하시는 5분이 모두 다 착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의 좌장은 대덕클럽의 이대성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과학기술 혁신에 높은 식견을 갖추신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패널 분들 소개와 이런 그 진행은 우리 좌장이신 이대선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널 토론 제가 할까요? 네. 가나다 순으로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진수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송철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대성 회장님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들이 그 패널 분들의 또 간단한 의견들을 듣겠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 제 왼편에서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나다 순으로도 첫 번째십니다. 우리 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의 강성원 부원장님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 강성원입니다. 오늘 혁신본부장님 진짜 왜 혁신본부장님을 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알게 됐고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달 20일 있으면 정년이에요. 그래서 야 이제 후배들한테 뭘 이야기해주고 나가야 되나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또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해왔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88년도 처음 올 때만 해도 과학과 기술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실험실에서 밤새는 게 그게 과학 기술인 줄 알았지. 지금 현재 와서 보니 이게 과학과 기술이 따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저는 또 반도체를 전공하다 보니 이게 기초인지 그 다음에 원천인지 그 다음 마지막에 기술인지 이게 다 이게 융합돼서 한꺼번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과학과 기술의 쳇바퀴를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이것도 많이 또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최근에 들어가 제가 말씀 듣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사안을 알고 계셨으면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우리 또 액션 아이템이 또 중요한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또 에트리 있다 보니까 에트리가 기술 쪽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연구소이고 또 원천 기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하고 원천의 연계가 또 저희가 또 사실 또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다음 앞으로 미래는 기초, 원천,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동시에 저희가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연구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핵심본부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연구기관의 출신이나 연구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분야 무엇을 극복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논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동감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남이 생각하지 않는 걸 갖다가 말을 하고 그거를 구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없다는 게 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같은 출연연의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인데 사실 창의성 부재가 우리의 앞에 와 있지 않나 이런 게 가장 제가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좀 정부가 이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좀 한 단계 새로운 그 액션 아이템을 가지고 강력하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을까요? 예, 그 에트리에서 기초도 하고 개발도 많이 하는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국책 연구 기관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요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연구원 대덕 연구단지의 연구원들의 가장 큰 단체이기도 한 연청 연청의 지금 회장님을 맡고 계신 김진수 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총 회장 김진수입니다. 오늘 그 과기혁신본부장님이신 그 박인규 본부장님의 강연을 듣고 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배운 점도 많고 또 저희가 영감을 받고 현장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러한 키워드도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00년 그
4월 3일 이후 4월 3일인가요? 3월 며칠이었죠? 그 이후에 그 대선 전국에 들어서면서 출연연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제안하고 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출연연의 문제점, 출연연을 한 발자국 또는 도약하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석을 해봤을 때 PBS 제도로 인해서 연구자들이 자신의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공과 무관하게 이 과제 저 과제 해야 하는 그럼으로써 연구 생태계가 파괴됐고 사실 저희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서 그 대통령 공약으로도 제안을 했고 그 공약 내용에도 사실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그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승래 대변인께서 7월 29일 날 PBS가 폐지된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조금 꺼림칙했던 점이 단계적 PBS 폐지라는 말과 함께 연구자들은 PBS 폐지가 되었으니 성과를 내는 것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단계적이라는 것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PBS 폐지 하나 했다고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마치 연구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는 그러한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했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967년에 그 키스트가 출범되면서 한 1980년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중국을 부러워하듯이 그때가 과학기술의 투자의 황금기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과학기술계가 통폐합에 휩싸이면서 그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고 육성하지 않으면서 약간 억압을 했던 것 같고 또 90년대 이후에는 대학이 또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발전을 함으로써 비교를 함으로써 출연연이 마치 돈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계속 폄하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부터 사실은 PBS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폐지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 중간중간에 말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은 25년 후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혁신의 기본은 사람입니다. 과학계로 말하자면은 과학기술인이겠죠. 과학자, 기술인이겠죠. 그 다음에 또 혁신의 기본은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그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 그 드라이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그걸 하면 혁신을 하겠다고 그 과학기술 정책에 계속 그 대응을 하는 가운데에서 힘이 빠지는 것은 과연 정부가 우리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만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쫓기고 있고 또 뭘 하고 싶다면 꼭 뭔가 손발이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PBS 폐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이제 느끼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PBS 폐지, 특히 인건비 걱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각 출연연이 진정한 임무 중심 연구소로 연구를 하고 성과를 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게 말하자면은 변곡점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실질적 그 성과로 이어져서 출연연이 국가 혁신 체계로서 안정화되고 국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정부의 정책이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혁신본부장님께서도 국가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책을 보니까 국가 투자하는 이유가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에서 이겨야 하므로 그 다음에 경제적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출연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23개 연구기관에서 정말 노벨상 하나만 나오면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칭찬은 잘 받지 못하고 항상 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노벨상 하나만 누군가 받으시면 그것이 싹 없어지고 국민들께서도 저희한테 그 지지를 보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 소원은 누군가가 좀 노벨상을 타서 연구자들이 조금 편안한 환경에서, 편안하다기보다는 국가가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기를 좀 희망을 해보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 출연연 그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뭐 독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것 하나 끝까지 밀어붙여 갖고 이게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정부에서는 PBS 폐지 이후에 공동행정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출연연을 뭔가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서 뭐 AIST라든가 이런 체계로 가는 것에 시동을 거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디를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우리 한국 상황에 맞추어서 처음과 끝을 완결성 있게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드리면서요. 하여튼 우리 출연연이 그 출연연의 인재가 연구와 지식 창출을 통해서 또 그것을 기반으로 응용을 하고 가치를 창출해서 그 가치를 확대 재생산을 해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솔루션도 제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위상을 강화하고 자주국방과 평화 수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대한민국 지속 성장과 번영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혁신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수 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신데 그나마 이렇게 추려서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연구 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연구자들과 또 그러한 연구자들이 잘 일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역량을 지원하고 키워 주시는 행정 정책 하시는 분들하고의 늘 인식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까 의뢰 관계도 아닌데도 조금씩 서로 상대방한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오늘 연구 수행하시는 집단의 어떤 그 대표 단체의 입장에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 또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집단에 있던 분이 행정가가 돼도 사실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자리가 계속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조금씩 더 이해 폭을 넓혀갈 수 있으면 지금 김진수 회장님이 앞으로는 짧게 얘기하셔도 될 만큼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철아 그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님 또 우리 대덕클럽의 부회장님이시기도 한데 송철아 박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로는 10년 만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2번 다른 단체장 때 패널 이 자리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저희 단체에서는 뭐 제1차관님 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과학실대 토론회를 가진 바 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대주제를 제가 제시하기를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 지속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뭐 이런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곱씹으면서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 우리 혁신본부장님 말씀에 단호가 있고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본부장님은 그 정부 관료로서 저희는 그 무엇인가를 들을까 기대를 하면서 왔었는데 혹시 오늘 우리 동료 선배 동들과 함께하는 워크숍 자리 같았습니다. 강의원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많이 공감해왔고 주장해왔던 그런 것들을 또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나 굉장히 그 기쁜 마음으로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저의 말씀을 추가로 드렸으면 하는데 하나가 이제 과학기술 철학에 관한 얘기고요. 역할에 대한 그런 거겠죠. 또 하나는 R&D 투자의 중장기성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출연연을 특히 염두에 둔 임무중심형 연구 뭐 이런 세 가지 키워드에서 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의원님들께 과학기술 기본법의 수정안을 제시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중에 핵심 내용은 과학기술은 더 이상 경제 발전의 도구가 아니다. 현재 과학기술 기본법의 1조와 4조 1항을 꼭 고쳐달라.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걸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단체나 또 다른 단체 우리 대덕클럽도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의회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나 정부를 통해서 해온 바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그 허들을 넘지 못했던 가장 큰 게 장벽이 기재부의 그런 논리였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는 잣대 하나 또는 수단이라는 그런 시각 때문에 우리들의 주장이 옳게 적시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우리 특히 공공 R&D 부문의 혁신 리더라고 우리 자임하고 있는 출연연의 경우에는 그 30년 묵은 PBS 제도와 공문법 PBS 이 제도들을 오래전부터 폐지하자고 주장을 했고 법사위까지 넘어갔지만 결국은 기재위의 그 허들에 넘어서 넘어지고 했다가 겨우 작년 1월 또는 올 5월인가요? 그때 전혀 다른 계기를 통해서 두 개가 일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아직도 저는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폐지가 되었다라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더 이상 과학기술은 수단이 아니고 과학기술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어느 주 가장 선두에 있는 선행회로서의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 나아가 혁신까지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혁신법으로의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제 국회 토론회 때 제가 개회사에서 준비를 하면서 국회 그 법제화 통계를 좀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한 15% 정도가 국회 본회의까지 가결되었고요. 우리 그 과학기술 분야의 그 법안이 그런데 그 중에서 정부가 입법 발의한 것들은 좀 더 많이 되었어요. 우리 의원 입법 발의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많이 그 가결이 되었습니다. 본회의 가결. 그래서 오늘 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니까 과학기술 기본법의 1조와 4조 개정안 또는 좀 더 나아가서 과학기술 혁신 기본법을 그 정부 입법 발의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속히 입법 발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중장기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마도 DJ 정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화이트하우스의 그 OSTP 국장 홀드론이라는 분이 우리 정부의 자문위원으로 와서 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 제가 20여 년째 잊어버리지 않는 게 투자의 중장기성과 효과성, 중기적 효과성을 반드시 짚어볼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수없이 많은 토론에 나가서 발제된 패널로서 그런 주장을 했었지만은 연사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은 정말 거의 드물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본부장님께서 그런 공감의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투자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 중소기업까지 이루는 또는 연구 생태계 모든 산업 모든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거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디 우리 본부장님께서 든든한 맷집을 가지시고 그와 같은 철학이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원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미션 오리엔티드 이노베이션 팔러시라고 하죠. 오래전에 유럽 지역에서 제시가 되었고 마주 카톤가 여성 과학자십니다. 정책자가 제언하셨고 현재 EU 플러스 모든 EU의 대다수 서유럽의 강국들은 다 이 정책을 MOIP라는 정책을 다 해당 국가의 그런 과학기술 정책으로 적용을 해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을 시키고 있고 일부 어려운 점들에 대한 논의도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경우에는 이제 지지난 정부 때 5년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말았습니다. 누가 미션을 정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정부가 해주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는 우리 개별 기관들한테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적어와라. 또 합의하에 제시를 해봐라. 그런 논의만 하다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지난 정부 때는 거의 뭐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오히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대학교에 부설이 돼야 되는 거 아니라 일부 주장이 또 나오는 등의 아주 이상한 얘기까지 진전이 된 바 있었습니다. 단연코 정부 출연 기관은 국가연구소로서 국가가 부여하는 그 미션 오리엔티드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라는데 분명히 이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그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벽이 높다든지 이래서는 지속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라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저희 과학기술 현장에 출연진 현장에서 오랫동안 토론하면서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다 문제들이 있지만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먼저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었고 많은 분들이 공감했었어요. 칸막이를 허물자고 하드웨어적인 걸 하는 순간에는 수십 년 동안에 논의되어 왔던 어떤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또 과거로 돌아가지 못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두 가지 족쇄로 표현됐던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 소프트웨어적인 요새 그런 요소들 먼저 개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하드웨어적인 요소들도 적극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순서에서 혁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아마 코비드-19 시절일 거예요. 우리 이교원 전에 앞에 계신데 함께 저희가 정책 과제를 하면서 그때 제가 우연히 워싱턴 포스트 사설을 보았어요. 프로난 쇼팽이라는 그런 미국의 의과학자죠. 그 하버드 휴즈 메디컬 인스티튜트의 그런 과거 소장이셨던 분의 부흥 소식이었어요. 그게 사설로 나왔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not project but people이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과학기술 정책연구 그 정책 과제에도 그 내용을 꼭 포함시켰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동안에 PBS라는 제도의 그런 임명하에 수없이 많은 세분화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정부나 국민 등 우리의 이해관계자들, 우리들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분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그런 불만족을 일으켰던 사실인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사람의 먼저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크게 공감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리캡은 하지 않겠습니다. 플로에서도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혁신 본부장님 일단 플로 다 질문 좀 듣고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에서 질문해 주실 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본인의 의견 개진보다는 귀한 자리니까 질문에서 답을 궁금해하시는 점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네, 마이크 좀. 우리 박윤규 본부장한테 부탁할 게 좀 많아요. 제가 20몇 년 전에 선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지하 100m가 내려가죠, 연구실이. 굉장히 그 자유스러운 연구 분위기를 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우리나라 정부 예산 35조라 그랬던가요? 중국의 금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900조예요. 우리 30배예요. 그리고 중국은 그 과학의 유행어가 있어요. 996이란 말이 있어요.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고 일주일에 6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72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52시간에 묶어놨어요. 그리고 무슨 경쟁을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996하고 우리 일주일에 52시간을 어떻게 경쟁을 해요? 연구비가 우리 30배예요. 중국이 지금. 이건 말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고쳐야 돼요. 제가 그 80년대 일할 때 일주일에 80시간씩 이러고 살았어요. 그때 식당에 가면은 그때 연구소 직원 2,000명일 때 1,000명이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최근에 물어보니까 50명도 없어요. 요즘은 저녁 먹는 연구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자, 그리고 제가 평생 연구소에서 산 사람인데 연구실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고서 쓰는 거예요. 중간 보고서. 그래서 나는 그 2, 3년짜리 단기 보고서는 아예 최종 보고서만 써라. 중간 보고서 싹 없애고. 그리고 장기 연구 보고서는 2년, 3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거. 그래서 시간을 아껴줘야 돼. 자, 과학을 왜 합니까? 하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을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경쟁 대상이 없으면 과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과학은 시간과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리켄을 제가 갔었어요. 리켄은 심지어는 그 대형 과제는 7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요. 5년 단위 7년. 그리고 리켄의 특징은 과제 일부를 외국 사람한테 줘요. 그 제가 물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외국 사람은 가지고 훨씬 성과가 좋아요. 열심히 하니까. 그런 과감한 그 혁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연구소가 좀 가능하면 그 보고서 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기 과제는 다른 분들도 질문하셔야 돼서 조금만. 10년째를 가져갔으면 2년에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 좀 혁신적인 혁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아까 기초과학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기초과학보다 더 중요한 게 수학이에요. 지금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좀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과기부 차원에서 좀
그야말로 혁신해 줬으면 우리도 미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네 이규호 회장님. 네, 화학연구원 전원장 이기호입니다. 오늘 박인규 혁신본부장님 말씀 아주 저도 아주 잘 들었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 헌법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그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까 127조 말씀하셨는데 그거 혹시 좀 개정안에 좀 들어갈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아까 송철아 박사님이 무슨 법 말이죠? 과학기술 기본법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그 과학기술 관련되는 법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수정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출연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법 좀 수정할 게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완전히 공감하는데 지금 우리 후속 세대가 참 문제잖아요. 이 과학기술계로 정말 그 우수한 인력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오지 않는 이유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안정적인 조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몇하고 출연연인데 출연연이라 하더라도 출연연이 정직원이 되더라도 이게 안정적인 조합이 아니었어요. 지금 PBS만 해결된다 그러니까 좋고 그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뭐 어디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그거더라고요. 자기가 의대를 다니다가 치대를 다니다가 카이스트에 왔는데 오긴 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졸업한 다음에 뭘 할 거지가 막막하다. 확실한 게 보장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걸 택했을 때 박사학위를 마쳤을 때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대학교 아니면 출연연구소, 물론 기업도 출연연구소가 안정적인 조합이 돼야 되고 그게 미래가 있는 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게 매력적인 조합이 아닙니다. 제가 우수한 사람을 제가 원장일 때 유치하려고 했는데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 있던 연구소들이 뭐 70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으로 가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세대가 와서 하여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정부가 사실은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질문에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질문을 던지시고 답은 별로 안 하셨어. 과학기술에 그냥 투자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논의되는 게 많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뭐 어떻게 출연연을 혁신할 거냐. 근데 거기에 답은 사실 정부가 좀 혁신을 하셔서 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 거버넌스 문제도 조금 언급하셨는데 거버넌스도 좀 바꿔야 되고 지금 이 거버넌스로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것도 하시고 지금 후속 세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수한 인력을 올 것이냐. 이거를 사실 정부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짧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짧게 시간이 지금 저희가 짧게 너무 하겠습니다. 지나서. 예, USD의 박갑동입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뭐 부처, 그러니까 과기부, 교육부, 산업부 우리 또 잘 알고 있고 출연연관 또 산학연관 사실 굉장히 따로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따로 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큰 걸 이루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려면 검증받은 또는 축적된 전문가들이 가진 어떤 결론, 그 전문가들이 이끌어가는 권위 이런 것을 좀 잘 세울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제일 먼저 앞서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 거버넌스가 잘 이렇게 되면 그 첫 발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좋은 솔루션이 있으면 같이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질문 겸 언급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그 플러스 세 분의 질문을 받았고요. 질문 내지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혹시 혁신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리플라이 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일이 지금 답변을 다 코멘트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쨌든 지금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측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까 R&D 아까 지금 중국하고 비교하신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인구로 나눠가지고 몇 대 몇인가 또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따지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그 연구 개발에 투입되는 우리 과학자들하고 공학자들, 그다음 이런 사람들 자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리고 다시 과학 입국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제가 단 한 걸음이라도 더 진보시켜서 좀 더 나은 거버넌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체계까지 말씀인데 제가 입법자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헌법이든 과학기술특별법이든 기본법이든 여기에 과학과 기술이 제대로 기술될 수 있고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발표를 약간 바이어스해서 제가 물리학 출신이기 때문에 물리로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데 똑같은 제 발표 자료를 사실은 생물학도 만들 수 있을 거고 화학자도 노벨 화학상도 있으니까요. 화학자도 만들 수 있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공학자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발표를 좀 더 다른 분야도 우리도 혁신이다 해서 뭉쳐지면 제 생각엔 조금 더 완벽한 우리 그 발표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 힘이 합쳐서 국가에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패널 분들 뭐 추가로 간단하게 멘트하실 분 계신가요? 뭐 없으시면 제가 랩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막 두세 번 연기되면서까지 꼭 이렇게 찾아와 주신 혁신부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연구 단지에 91년대부터 일을 했으니까 이제 한 35년쯤 됐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이 한 8분인가 뭐 이렇게 바뀌신 것 같고 장관은 몇 분인지 세길 수도 없고 혁신본부 생긴 이후로도 처음에 그 많은 우리 과학자 연구자들이 기대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예산의 독립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각 정권마다 생길 때마다 어떤 하여간 새로운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사람은 그대로 연구자들은 크게 안 바뀌는데 그런 프레임워크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잘 성장을 해오고 있다. 그래도 늘 아쉬운 점이 있고 좀 더 부탁드리면 정권 초기에는 다 대통령께서 관심이 지대하다고 그러시고 자주 찾아오시고 차관님, 장관님 뭐 이렇게 오시거든요. 국장님들. 근데 정권 중반쯤 되면은 좀 뜸해집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도 거의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여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데 온갖 우리 매스컴이나 또 정치권들이 거기에 매몰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과학기술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최고 권력자가 과학기술을 잘 못하면 폭망이다.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라는 인식을 굳건하게 가지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과학기술, 기술 패권 시대에 과학기술만이 우리나라가 지속 성장 가능한 가장 중요한 재료다라고 좀 생각하게끔 과기부, 혁신본부 또 과학청와대에 계시는 과학기술 이런 분들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의 관심사를 오롯이 그 과학기술에 꽂히게끔 해주시면 역사에 남으실 그런 그 행정가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면서 올해 네, 그러면 마이크 없으면 지금 방송이 안 들리니까 마이크 빨리. 과정에서 원래 기본으로 해야 되는 일들 늘 빼먹으세요. 본부장님도 그러시고. 그런데 그거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과학기술인으로서 제가 그때 기레기 기자 기억나세요? 뭐를 하자고 썼냐면은 우리도 이제는 과학의 지평선을 좀 넓히는 일들을 좀 하는 거를 그게 헌법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과학기술의 기본 마인드든 그거를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그때 살짝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이미 이제 독일을 비롯해서 다른 과학기술계에서는 그거를 헌법에 넣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불꽃을 튕기는
그 일도 다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부장님이 앞에 계셔갖고 할 수 없이 이게 신뢰를 무릅쓰고 또 이걸 한 번 더 건드려 드린 겁니다. 미안합니다. 예, 지금 마지막 멘트 해주신 분은 예, 김명준 전 에트리 원장님 되시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이제 랩업을 정말 해야 되는데 오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2년간 뭐 많이 부족한데도 그 대덕 클럽 회장으로서 내 나름대로 또 노력을 했는데 많이들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 또 앞으로 또 30년 이상 우리 대덕 클럽이 계속 성장하고 또 국가 과학기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82회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 그리고 토론을 진행해 주신 이대성 회장님, 그리고 세 분의 패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의견을 나누어 주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82회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은 마치고요. 내년에 또 83회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에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